안녕하세요. 하우스토리 21입니다. 오늘은 성남 모란역을 차량 15분으로 이동 가능한 경기도 광주 단독주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경기도 광주시 중대동의 물빛공원이라는 공원인데요. 오늘은 공원이 차량 5분 거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안내해드리는 만큼 공원을 직접 산책도 해봤고요. 공원 산책로도 보여드릴 겸 중대동이라는 지역에 대한 이야기도 공원을 보여드리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중대동이라는 지역을 잘 알고 계시다면 주택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도록 8분 40초 챕터를 나눴습니다. 물빛공원은 1시간 무료 주차가 가능합니다. 추가 비용은 1시간 이후 추가가 되고요. 제가 공원 산책로를 걸어보니까 한 40분 정도 걸렸는데요. 잠시 산책을 하시는 분들은 차량 주차하시고 산책하시면 거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차를 하시고 바로 조금만 걸어가시면 분수 광장과 놀이공간 등등 굳이 산책을 하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요. 저처럼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나 장시간 산책하는 건 무리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시간을 보내기도 좋은 공원입니다. 공원을 이용하기 전에 이용 수칙도 한번 체크해 보고요. 광주시에 의외로 많은 둘레길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 코스도 자세하게 소개하는 안내도가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둘레길 코스들이라 산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가 잘 된 공원인 만큼 포토존도 중간중간 있고요. 공원 수칙만 잘 지켜서 이용하시면 누구나 만족하실 만한 공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책을 하다 보니 흙먼지 털이기도 있더라고요. 산책을 하실 때 꽃가루나 흙먼지를 털고 조금 더 쾌적한 산책을 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주의사항이 보였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과 산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려동물과 산책을 할 때 에티켓 표시판과 배변 봉투함이 많이 보였던 공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보이는 게 해충으로부터 조금 더 안전한 산책을 할 수 있도록 해충 퇴치 기피제 분사기도 많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공원 산책로입니다. 걸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한 40분 정도 걸렸는데요. 산책을 하는 산책로 보여드리면서 중대동이 어떤 지역인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기도 광주 단독주택을 많이 알아보셨다 하시는 분들도 중대동이라는 지역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중대동이라는 지역이 단독주택을 분양하는 현장도 없지만 경기도 광주에서 단독주택을 찾으시는 분들도 단독주택 분양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으로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아마 잘 모르고 있는 지역일 겁니다. 그럼 중대동 단독주택은 어떤 분들이 오시면 좋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한 2가지 정도로 나눠서 하나씩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교통은 차량을 이용하시는 부분과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부분으로 나눠지겠죠. 일단 차량으로 이동 가능한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성남이 있습니다. 3번국도 갈마터널을 지나 성남을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성남 모란역 8.7km 차량 15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성남 인근 생활권을 두시고 계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3번국도 갈마터널 하면 현재 신현동은 천국이라고 할 만큼 차량 정체가 상당히 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은 성남과 장원을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 도로가 생기면서 차량이 분산되다 보니 예전처럼 정체가 심하지 않아 성남으로 나가신 게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고요. 특히 2024년 4월까지 태전동 중대동 지역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성남 장호원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인 램프가 개설될 계획도 있어서 차량이 지금보다 더 분산이 되면 성남 이동이 조금 더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교통은 도보로 이용 가능한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성남뿐만 아니라 서울로 이동이 가능한 광역버스도 있는데요. 정류장은 900m로 도보 13분 정도고요. 10분 정도 걸어서 이동하시는 게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큰 어려움 없이 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대동에서 삼동이라는 지역이 아주 가까운데요. 삼동은 분당선과 신분당선을 연결하는 경강선이 있는 지역으로 삼동역이 있습니다.
삼동역에서 임해역까지 한 정거장, 판교역이 두 정거장이고요. 경관선을 이용하시면 임해역은 5분, 판교역은 7분으로 상당히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대신 현장에서 삼동역까지 1.7km로 도보 25분이 걸립니다. 차량으로 이동을 하신다면 5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으로 픽업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장기 주차를 할 수 있다면 확실히 분당이나 판교 이동도 빠르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단독주택 인근 편의시설을 잠시 보면 편의점, 마트, 미용실 정도? 지금 보이는 편의시설을 도보 5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보셨던 공원 인근 편의시설도 한번 볼까요? 공원 인근이다 보니 거의 음식점이나 편의점이 보이지 큰 마트가 보이지 않는데요. 중대동 편의시설은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네요. 편의시설이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 중대동은 다른 지역의 편의시설을 이용하셔야 하는데요. 아까 삼동이라는 지역 잠시 말씀드렸는데 그 삼동에 있는 편의시설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예전을 생각하면 삼동도 그닥 편의시설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삼동역 인근 도시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꽤 많은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요. 저도 삼동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키즈카페가 있어서 자주 오는 편인데요. 여튼 중대동은 삼동역 주변 편의시설을 자주 이용하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서운하게 생각하는 지역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태전동이라는 지역입니다. 태전동은 지금 경기도 광주에서 아파트 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인데요. 그만큼 태전동 아파트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발전한 지역입니다. 특히 지금 보이는 도로가 중대동과 태전동을 연결하는 도로인데요. 이 도로가 생기면서 태전동 편의시설도 예전보다는 5분 정도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차량 10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삼동과 중대동을 합친 것보다 많기 때문에 중대동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자주 이용하는 지역이 태전동입니다. 중대동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이제 오늘 보실 단독주택으로 가는 도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물빛공원에서 단독주택 현장까지 1.4km고요. 차량 5분 거리입니다. 가시는 도로는 복잡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체크해드리고 주택 영상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물빛공원 도로를 통해 쭉 가시다가 우회전으로 중대교가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도로가 3번국도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성남 모란역과 서울로 갈 수 있는 도로면서 버스 정류장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단독주택으로 들어가는 마을 도로는 차량이 많지 않아 복잡한 도로는 아닙니다. 그리고 도로가 좁거나 차량들이 길을 막아서 주차를 하는 도로도 아니고요. 그리고 도로는 전체적으로 언덕이 없습니다. 이곳을 중대동 턱골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도 언덕이 심한 곳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 언덕이 없는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시면 빌라 단지들이 꽤 많이 보여지는데요. 주차장이 여유가 있는 빌라들이다 보니 주차 때문에 진입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단독주택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차량이 들어올 수 없도록 단지 초입은 차단기를 설치했고요. 단지까지만 오셔도 좀 깔끔한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어진 세대는 8세대가 지어졌고요. 총 30세대가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손으로 가리키는 곳이 단지 초입이고요. 초입에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오늘 보여드릴 주택이 바로 이 주택입니다. 현재 3세대는 입주를 하셨고요. 지상주차 타입으로 2세대 10억 9천, 그리고 벙커주차 타입으로 3세대 11억 9천이 남아 있습니다. 초기에 분양할 당시 12억으로 분양을 시작했지만 부동산 분위기에 맞게 가격을 조금 조정했고요. 저는 오늘 지상주차 타입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외벽은 전체 라임스톤으로 마감을 한 단독주택이고요. 주차장은 2대 주차 가능하신데요. 주차장은 실내를 보여드리면서 테라스 안내해 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관으로 가시는 곳은 자갈과 현무암으로 신경 써서 마감을 했고요. 옆 세대가 보이지 않도록 높은 담장을 만들었습니다. 담장은 병충해 강한 방길 라인으로 만들었고요. 전실은 충분히 넓은 공간으로 보여졌는데요. 신발장 7칸 띄움 시공했고요. 신발장 중간으로 차키도 올려두시고 지금처럼 아기자기한 소품이나 디퓨저로 꾸미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전실은 중문 옆에 또 하나의 문이 있는데요. 주방과 연결이 되는 다용도실 공간으로 외출 후 장을 보고 오셨을 때 주방으로 바로 이동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공간은 주방을 안내해 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문은 화이트 프레임 미닫이 중문으로 설치했고요. 중문을 통해 들어가시면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수납 공간이 깊게 만들어져 있고 CCTV 4채널 확인하는 공간은 청소기 같은 짐 보관도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 건식 세면대가 이쁜 등과 함께 설치되어 있고요. 1층에 메인 침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라인을 살려 만들어진 간접등이었고요. 레트로한 느낌의 메인 등은 개인적으로는 좀 안 좋아하는데요. 여기에 설치된 등은 방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방 한쪽은 템바보드로 포인트를 주셨고요. 개별 난방도 가능하고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으로 설치된 침실입니다. 메인 침실인 만큼 드레스룸 공간이 있겠죠. 저는 드레스룸 공간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보였는데요.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지만 3칸 정도고 화장대와 장이 하나 더 설치되어 있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많았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본 건 아까 말씀드린 템바보드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굳이 옷 보관이 많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지만 옷이 조금 많으신 분들은 템바보드를 조금 가리더라도 붙박이장 설치하시는 걸 추천드려 봅니다. 욕실 공간은 드레스룸 안쪽에 있습니다. 일단 욕실 배치한 부분을 살펴보면 세면대와 LED 거울 그리고 환기창이 시공된 공간이 있습니다. 맞은편으로는 샤워를 하는 공간이 있는데요. 샤워실을 보면서 많이 특이하다 생각한 건 변기와 샤워 공간이 함께 있다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이 공간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공간의 면적을 다시 한번 체크해 봤는데요. 다행히 공간이 좁지 않아서 지금 있는 문을 철거하고 샤워실과 변기가 있는 공간을 나누어서 사용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봤는데요.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 어떻게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나요? 다음은 메인 침실의 세탁실 공간입니다. 드레스룸이 있는 공간으로 세탁실이 있는 건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욕실 옆에 세탁실이 있다면 공간이 조금 아깝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배수도 충분히 가능한 공간이라 이동식 욕조를 설치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인 침실에서 나갈 수 있는 테라스입니다. 메인 침실을 포함해 모든 창호는 LG 하우시스 2중 창호가 시공되어 있고요. 테라스는 방부목으로 만들어진 테라스입니다. 넓게 사용하는 테라스는 이따 보여드릴 다이닝 공간에서 연결되는 테라스가 따로 있고요. 지금 보시는 테라스는 2세대만 가지고 있는 숨은 공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공간인데요.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테라스 바로 옆으로 문을 통해 계단이 있는데요. 계단을 내려가시면 참 재미있는 공간이 넓게 숨어 있습니다. 그것도 2개의 공간으로 나눠지는데요. 텃밭으로 사용해도 괜찮은 공간으로 느껴졌지만 아이를 키우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치도 하고 해체도 가능한 수영장을 만들고 거기에 미끄럼틀을 하나 설치하면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물놀이 공간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텃밭으로 사용하기에는 많이 아까운 공간으로 느껴졌는데요. 텃밭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계단을 통해 하나가 더 있어서 오늘 보시는 세대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이 2개의 공간을 잘 고민해 보시고 다양하게 꾸며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실과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복도 같은 공간으로 연결이 되고요. 복도가 폭이 넓어서 그런지 전혀 답답하지 않은 공간입니다. 복도 오른쪽으로 계단 밑을 활용해 만들어진 화장실이 있고요. 왼쪽에 수납 공간이 있지만 수납 공간은 주방과 함께 설명드릴게요. 거실과 주방을 분리한다는 느낌으로 기둥을 만들어 놨고요. 월패드와 난방 조절기를 설치했습니다. 주방은 개인적으로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11자 주방 구조로 배치했습니다. 주방 상판은 인조 대리석으로 마감했고요. 그리고 하부장은 전체 수납장으로 채웠습니다.
아일랜드 공간은 싱크대와 식기세척기를 설치했는데요. 동선을 편리하게 잡은 것 같고요. 조리 공간은 엘리카 후드와 상부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고요. 바로 옆으로 건파 오븐과 밥솥장을 설치해 드렸습니다. 조리하시는 공간은 하부장만 시공되어 있어서 혹시 수납 공간을 더 채우고 싶다 하신다면 상부장 시공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복도에 있는 수납 공간입니다. 제가 지금 열어보는 공간은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요. 붙박이장처럼 빌트인 되어 있어서 보기에도 너무 깔끔했습니다. 냉장고 옆 하부장 위로 환기창도 크게 시공되어 있고요. 하부장 위쪽으로 이것저것 올려두기 좋아 보였습니다. 다용도실은 보조주방으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깊숙하게 만들어진 공간으로 보조 싱크대와 2구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고요. 이 공간도 수납장을 채우시면 주방에서 부족해 보였던 수납 공간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닝 공간은 지금처럼 6인용 식탁을 두셔도 되지만 여유 공간이 많이 남아서 8인용 식탁도 배치 가능한 면적이고요. 다이닝 공간은 또 하나의 테라스 공간이 연결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공간이 방부목으로 만들어진 테라스고요. 아까 메인 침실에서 나갈 수 있는 테라스도 연결이 되는 공간인데요. 메인 침실에서 연결되는 테라스보다 넓은 공간이고요. 주방으로 연결이 되는 공간이라 파고라 등을 설치하시면 야외 바베큐장으로도 만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은 주차장과 연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입주하실 때는 테라스와 주차장 공간을 나눠 드리는데요. 옆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앞쪽으로 문을 만드셨지만 주차장 앞을 막기보다는 주차장과 테라스를 나누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처럼 공간을 나눠 드릴 수도 있습니다. 테라스를 보시면 징크 마감된 공간이 보이는데요.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담당자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징크 마감 안쪽으로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연결된 현장이지만 혹시 생활하시면서 수압 때문에 신경 쓰이시는 분들이 계실까 해서 만들어 두셨다고 하더라고요. 거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실은 픽스창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특히 조명도 많아서 그런지 더 밝게 느껴졌던 거실입니다. 픽스창이 보여지는 부분 체크해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블라인드가 있을 때는 느끼지 못하겠지만 블라인드를 오픈했을 때 바로 앞으로 단지 내 도로가 보입니다. 만약 이 상태로 입주를 하신다면 차량이든 사람이든 우리 집 거실이 한눈에 보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담당자분과 이야기를 했고요. 이 부분은 실내에서 설명드리기보다는 밖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거실에서 보여지는 공간입니다. 노란선이 보이실 거고요. 이 노란선 쪽으로 담장이 만들어지는데요. 기본적으로 해드리는 담장은 바로 옆 세대에서 보여지는 철제 담장이고요. 이 담장은 변경이 가능한데요. 현재 입주에 살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만들어 두셨는지 보여드리면 방길라의 담장을 높게 시공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담장을 만드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대신 시공사에서 해드리는 담장은 철제 담장이라 방길라이나 합성목재, 방분목 등으로 담장을 하실 경우에 철제 담장 시공비에 추가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해 주셔야 한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철제 담장으로 하신다고 하면 추가 비용은 없는 거고요. 혹시나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여쭤보긴 했는데요. 입주하신 분들과 담장을 시공한 업체가 진행한 부분이라 정확한 추가 비용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입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세하게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1층만 보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이제 2층으로 바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은 1층의 면적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거실과 주방 공간이 하나 더 만들어졌는데요. 거실 주방을 보기 전에 일단 방들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은 욕실을 중간에 두고 두 곳으로 나눠집니다. 방의 면적이 일단 메인 침실만큼 넓은 방인데요. 특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건물들이 보이지 않는 방이고요. 문만 열어놔도 느껴지는 산바람이 너무 시원했고요. 언덕이 없는 전망임에도 숲전망을 멋지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욕실은 일반적으로 많이 보여지는 욕실이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욕조와 샤워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고요. 샤워하는 공간을 여유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대 일체형 변기도 들어가 있고요. 건물에 막힘없는 구조라 환기창 열어두기 좋았습니다. 2층의 방 두 곳 모두 나무들이 보이는 전망이고요. 막힘이 없는 만큼 큰 창을 시공했습니다.
면적도 바로 전에 보셨던 방과 비슷한 사이즈고요. 개별 난방 가능하고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2층 복도는 1층의 냉장고 공간과 다이닝 공간이 그대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간도 넓고 창도 크게 시공돼 있어서 환기도 채광도 아주 좋은 공간입니다. 저는 채광창이 있는 공간으로 바 테이블과 바 의자를 두면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1층의 주방 공간으로 2층도 주방 공간이 있는데요. 보조 주방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작지만 싱크대도 있고 하츠우드와 2구 인덕션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랑 식탁만 두시면 주방으로도 사용이 가능해 보였고요. 1층에 기둥이 있는 공간으로 아일랜드 식탁이 있는데요. 2층은 아일랜드 식탁이 없기 때문에 그 공간에 식탁을 두시면 작은 주방 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2층도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1층과 동일한 면적이고요. 방들이 2층에 두 곳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세탁실과 수납 공간을 채우면 너무 편리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2층 거실은 1층보다 면적이 조금 작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실처럼 사용도 가능하지만 저처럼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테이블을 두고 책도 보고 그림도 그리고 공부도 하는 공간으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기둥으로 만들어진 옆공간을 막아서 방을 하나 더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실 면적은 테라스가 만들어지면서 조금 줄었습니다.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잠시 바람 정도 쐬는 공간이나 이불 빨래 같은 거 말리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마지막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3층은 다락 공간과 테라스로 연결이 되는 구조입니다. 일단 다락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둡고 작은 공간이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번 주택은 등을 상당히 많이 시공해놔서 그런지 어둡지 않은 다락이고요. 면적이 꽤 넓은 공간입니다. 대신 다락이라 층고가 높지 않은데요. 통로처럼 보여지는 중간 공간을 제외하고는 허리를 굽혀서 사용하는 공간이라 좌식 공간으로 꾸며야 할 것 같습니다. 다락을 꾸미는 주택을 보면 지금 제가 있는 공간으로 수납장이나 책장을 많이 꾸미는데요. 좌식 소파랑 침대 매트만 두고 방처럼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락 공간은 어떤 식으로 꾸며지는지에 따라 활용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테라스를 보겠습니다. 테라스는 1층에서 보여지는 테라스와 동일한 방부목 테라스입니다. 1층 테라스보다 넓은 면적이고요. 주변에 높은 건물도 없습니다. 특히 이런 산으로 둘러싸인 주택의 경우 고압선이나 철탑이 보이는 지역도 있지만 중대동은 그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난간도 강화 유리 펜스로 마감을 해서 그런지 넓은 테라스가 더 넓어 보이기도 하고요. 습전망도 더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 중대동의 단독주택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항상 보시는 지역에 알고 있는 지역만 주택을 알아보시기보다는 이런 지역에 이런 주택도 있다고 안내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분당과 판교로 빠르게 갈 수 있는 지역으로 신현동이나 능평동만 알고 계셨다면 중대동이라는 지역도 있으니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벙커주차장 세대와 잔디 정원이 있는 세대로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주택인 만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연락 주시면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리고 혹시 연락이 어려우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빠짐없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시간도 편집 시간도 오래 걸린 만큼 영상이 많이 길었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